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들어오면서 AI라는 키워드가 온 시장을 장악했었습니다. AI 소프트웨어에서 끝이 나지 않았죠.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까지 이동했고 이제는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는 것인가 그 활용처에 대한 기대까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장의 변화에 편승해서 우리는 어떤 산업을 지켜봐야 되고 또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나날이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귀한 분 모시고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기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저희가 영광이시죠. 또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셨는데 사실 그래서 오신다고 해서 정말 궁금한 질문들을 정말 많이 뽑아놨거든요. 이제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업들,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AI 기술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다 보니까 와, 돈 많은 이들이 돈을 쓰는 곳이 어디일까? 당연히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관련 주가도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뜨거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왜 이렇게 생성형 AI에 돈을 쓰는지, 그들은 그걸로 뭘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대기업들, 전통적인 빅테크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일반 대기업들, 거기에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도 지금 굉장히 AI에 그 사업을 포커스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뭐 우선은 좀 큰 얘기부터 먼저 드리면 최근에 사실 이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성형 AI, 영어로는 뭐 제너러티브 AI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전통적으로 보면 기계들은 사람의 육체 노동을 대신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생성형 AI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에 대한 부분도 일부 보완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조금 이제 그 사람의 그 일반적인 인식이 확장돼 가는 것 같고요. 예를 좀 우선 좀 크게 좀 들어보면 뭐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 뭐 텍스트 생성기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캠페인에 사용할 카피의 초안을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머니투데이에 광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머니투데이의 어떤 특징들을 잡아서 광고를 할 건가라는 카피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사실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요새 쓰고 있는데 그 뭐 이미지 생성 도구 같은 것들로 이제 디자이너가 초안을 작업해보고 영감을 받는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그 사람의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뭐 개발자들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 들어서 예전에 이제 개발자들이라고 하면 코딩을 본인들이 다 작성을 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정하는 요건들을 넣으면 어느 정도는 챗GPT 혹은 나머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들에서도 코딩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타입 코드를 만들고 사람이 수정하는 형태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일즈, 뭐 저 같은 세일즈들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를 사용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라든지 아니면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들로 이제 이게 기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들의 그 비즈니스 활동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 참고해 볼 만하고요. 최근에 하나 이제 대기업에서 나왔던 AI 예시를 들어보면 어도비라고 뭐 PDF도 있고 포토샵 같은 걸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포토샵에서 나오는 파이어플라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진을 여행을 가셨다가 사진을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노는 사진을 찍었는데 조금 좁아요, 사진이. 예를 들어 그 바깥의 배경을 자기가 알아서 채워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런 모델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수정도 굉장히 잘할 수가 있고요. 제가 있는 금융업 같은 경우는 금융업에서는 이제 투자 의사 결정이 인공지능 모델에,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모델에 기반해서 내려지는 이제 그런 솔루션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AI라고 했을 때는 그냥 기업들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실생활 실무자들에게 쓰임이 나오고 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관심이 확 대중화되고 더 뜨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AI 기술은 사실 계속 과거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진화를 해서 조금 더 쓰는데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더더욱 실감을 할 텐데 그동안 이 업계에 계속 계시면서 AI 기술의 진화를 좀 몸소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많이 달라졌나요? 많이 달라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는 2016년부터 세워져서 지금 계속 AI 기술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과거 이제 한 7년 반, 8년 동안 보면은 정말 좀 많이 달라진 게 저도 체감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모델 자체도 많이 고도화가 되는 것 같아요. 확장도 되고 있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주식만 저희가 하고 있다가 채권도 하고 있고 자산 배분 그리고 최근에 헤지 펀드 같은 스타일로 이제 사실 이건 사람이 아니면 쉽지 않다라는 영역까지 사실 이제 AI가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확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개별 국가 모델, 미국만 가지고 저는 시작하다가 지금은 일본이나 나머지 나라들 그리고 글로벌 모델로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고 지금은 보시는 건 저희의 예시긴 하지만 사실 나머지 AI 기업들도 다양한 형태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그 헤지 펀드 같은 이제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 AI가 하기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사실 인공지능 모델이 정말 사람, 노련한 사람처럼 수익률을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최근에 저희가 솔라액티브라는 지수 회사랑 같이 해서 솔라액티브 크래프트 AI Generated US Equity Long Short Select Index 이름이 좀 긴데 지금 보시는 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초로 지금 솔라액티브하고 저희 크래프트가 헤지 펀드와 같은 의사결정할 수 있는 AI 모델을 전략화시킨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이제 꾸준한 누적 수익률이 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그러면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잘하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사람들이 운영하는 헤지 펀드 지수들이 사실 있거든요. 다양한 헤지 펀드 지수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뭐 바클레이즈 지수도 있고 크레딧 스위스도 있고 뭐 유레카 헤지 같은 이제 그 전통적인 이제 그 차트들이 있는데 저 파란색 짙은 파란색이 저희가 이번에 이제 내놓은 솔라액티브랑 같이 내놓은 차트예요. 그래서 보시면 사람들이 운용하는 것과는 좀 다른 형태로 움직이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사람과는 다른 모델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AI의 특성이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기술 격차도 사실 저희가 벌리고 있는 게 지금 한국 밖에서 해외에서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크래프트라는 브랜드가 그리고 AI 모델을 찾는 수요도 해외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올 초에 HSBC에서 홍콩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상품이 뭐냐면 인공지능 모델인 IBM 왓슨의 에큐봇을 바탕으로 만든 이제 상품이 홍콩하고 싱가포르 위주로 한 5천억 이상 굉장히 빨리 팔렸어요. 팔렸는데 저희 지금 보시는 모델을 보면 AIQ는 IBM 왓슨의 모델이에요. QRFT는 저희의 고유 모델이고 그래서 지금 누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한 50% 이상 수익 격차를 벌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안에서는 많이 회전 안 되지만 실제로 해외 쪽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들 최근에 바클레이즈가 아니라 BNP 파리바하고도 같이 지금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거기서도 지금 저희 회사를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몇 안 되는 이제 의미 있는 AI 투자 솔루션을 만든 회사다라고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성과를 보니까 확연하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실 AI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들 몇 개가 있어요. 빅테크 위주로 생각을 해본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최근에는 테슬라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테슬라가 바라는 것은 FSD 완전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판매까지 결국 테슬라는 속도를 낼 것이고 관련한 칩 투자를 엄청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최근에 화두가 됐잖아요. 이 AI 관련해서 현장에서 느끼시기로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분야는 어디인지, 뭐 소프트웨어인지 하드웨어인지 아니면 그것이 적용되는 의료 쪽일지 말씀하신 지금 금융 쪽일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사실 현재는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건 하드웨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 오픈 AI, 챗GPT 같은 경우도 상업화가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전까지 완전 오픈 소스였고 지금 페이스북에서 주도하고 있는 라마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상업화는 되지 않았어요. 오픈 소스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사실 아직은 여러 가지 업체들이나 학계에서 연구 목적으로 개발이 나가고 있는 반면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올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급 부족이라고 봐도 되고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 이슈도 같이 나오면서 글로벌 하드웨어 이제
그 공급 부족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AI 모델을 사실 이제 일반 대중들께서는 아직은 잘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많을 텐데 정말 간단하게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두 번째는 AI 모델에 대한 설계 부분이에요. 어떤 AI 모델을 어떤 식으로 파라미터를 바꾸고 목적에 맞는 모델을 설계할 거냐. 다 똑같은 AI는 아니거든요. 세 번째는 이게 되고 나면 학습 방법을 설정을 해야 돼요. 데이터하고 모델까지만 있으면 갓난아기랑 똑같습니다.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배우고 커리큘럼을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게 사실 세 가지가 되고 나면 마지막에 꼭 필요한 건 하드웨어를 통해서 학습을 해야 돼요. GPU라든지 뭐 칩셋들, 엔비디아의 A100, H100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칩셋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하드웨어의 부족이 글로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AI 업체들 뭐 저희뿐만 아니라 글로벌 회사에서 지금 이제 당면한 과제 중에 하나는 다변화시켜야 된다. 엔비디아 하나에만 의존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지정학적인 문제가 어떻게 얽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죠. 엔비디아로부터 칩셋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안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 IBM도 지금 나오고 있고 AMD도 나오고 있고 여기 하나 더 나오는 게 지금 테슬라의 도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조도 굉장히 이렇게 조명을 받고 있어서 최근 주가 상승, 엔비디아가 아니라 테슬라의 주가 상승의 일부는 도조라는 하드웨어 칩셋에 기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나가고 나면 그럼 이제 하드웨어 공급이 풀리고 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다음은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개 중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확장이 가능해요. 수요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고 다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소유한 회사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시점이 올 것 같고 금융업으로 한정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몇 가지 데이터 벤더들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네. 뭐 리피니티브를 가지고 있는 런던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몇 가지 이제 대형 이제 아이스 같은 이제 미국의 거래소라든지 보통 거래소들이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거래소들에 대한 이제 혹은 뭐 나머지 데이터 공급자들에 대한 관심이 중요해지는 시점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득 클라우드 업체들도 생각이 나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율주행 눈으로 다 데이터 모으고 있는 테슬라도 또 데이터 수집에서는 또 한 역할을 하는데라는 생각도 문득 들네요.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네요.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ARM이 상장했잖아요. 네. 영국의 반도체 설계 쪽 디자인 솔루션 쪽인데 이 업체가 상장하고 엔비디아보다 퍼가 더 높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좀 고평가 얘기도 나오기는 합니다. 네. 뭐 어찌됐건 좀 뜨겁게 상장을 잘 안착을 했는데 이 ARM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문득 궁금하네요. 우선은 엔비디아의 퍼보다 높다라는 그 사실이죠. 사실인데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거는 엔비디아의 퍼가 저는 낮다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한 30배 초반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데 지난 1년간으로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퍼를 가지고 있어서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주가는 엄청 많이 올랐지만 네. 그만큼 탄탄한 실적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ARM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 그 상장을 하면서 출사표를 던졌죠. AI 쪽으로 사업 확장하겠다라는 출사표를 던졌는데 사실 그 모바일 폰으로만 보면 그 ARM이 들어가는 시장 점유율이 한 90%가 넘어요. 모바일 폰 기준으로는. 다만 아직 클라우드 쪽으로 한 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말씀해 주셨던. 결국은 AI가 현재 가장 핫한 부분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혹은 데이터 센터 이쪽인데 네. 이쪽으로 얼만큼 확장해 나갈 것인가라는 이제 그 전망이 중요한 것 같고 현재는 개인 PC 단에서는 ARM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한 10%가 조금 넘어가요. 이거를 2027년까지 25% 이상으로 올리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달성되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ARM의 점유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ARM의 주가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ARM은 뭐 저는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직 상장 초기여서 장기 전망은 좀 힘들지만 우선 현재로서 보면 사실 수급단만 봤을 때는 그 시장의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기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밖에 공급이 안 되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는 뒤에 들어와야 되고 상장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의 특성 자체가 상대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네. 특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도 물량은 크지 않고 여기서 사실 이제 지수 편입들까지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보면 초기에는 참 어떻게 보면 구조를 잘 짜서 상장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뱅크는 그걸로 인해 돈도 좀 이제 두둑히 챙겨뒀는데 맞습니다. 그 돈을 또 이번에는 오픈 AI에 또 맞아요.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프트뱅크가 그리는 이 투자 행보는 뭘까요? 뭐 그 손정희 회장님의 생각을 제가 어찌 알겠느냐마는 근데 지금 시장에 나온 얘기들만 종합을 해보고 네.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발언을 종합해봤을 때 다시 한번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펼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사실 상장으로 ARM은 소프트뱅크가 100%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자금만 7조 원 가까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뭐 조금 아팠었던 어떻게 보면 위워크 같은 경우에 실패를 거의 만회했다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소프트뱅크가 아마 한 3개월 전쯤에 그 이제 기업 그 IR 발표했을 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한 지난 2년 동안은 디펜시브 모드, 그러니까 방어적인 이제 운용을 하다가 이제는 공격형으로 바꾸겠다. 공격적으로 바꾸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지금 AI 관련한 이제 추가 투자의 이제 행보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픈 AI도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이제 소뱅에서 투자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지금 검토하다가 투자하지 못했던 그 사업들에 대한 집행 혹은 추가로 얘기해 볼 만한 건 이미 혹은 뭐 포트폴리오에서 들고 있었던 종목들에 대한 추가 상장도 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추가 상장은 소프트뱅크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1년 반, 2년 가까이 상장이 안 되고 멈춰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해소되는 국면이 앞으로 한 3개월 혹은 6개월 사이에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